그래? 애가 왜 뭘 보고 되게 놀랬나 봐요. 왜 그래? 왜 왜 도망가지? 그래? 늘 남편에게 주눅 들어 사는 저 때문인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민석이조차 아빠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머, 저건 좀 심각한데? 애들이 빨리 알아. 그쵸, 애들은 금방 분위기를 읽잖아요. 안 해. 민석아, 아빠 오셨네.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야, 저 저거 정도면 문제가 있다. 문제 있다. 사는 자식이 뭐 저럴 숫기가 없어. 어. 아니, 애가 저렇게 무서워할 정도면. 옛날 그 아버지 약간 권위적인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엄한 아버지? 저건 권위적인 것도 아우, 아니고. 저 양말을 저 따위로 벗었는데 진짜 제일 짜증나 진짜 양말 저렇게 뒤집어갖고 저렇게. 무슨 씨. 네, 죄송해요. 제가 말을 좀. 죄송해요. 기다려 아버지. 물. 야, 어떻게 이런 집을 섭외했어? 촬영한 집이, 야. 자개장에. 병원에서 뭐라 카드노? 소아 우울증이래요. 누가? 애가? 헉! 어머. 우울증? 저 쪼매난 게 뭔 우울증이고? 아니, 애가 우울증이 당신 있을 때문이래요. 내가 와. 어. 당신이 하도 나랑 얘랑 쥐잡듯이 잡으니까 애가 집이 무섭대. 세상에. 아빠가 무서워서 집에 있기 싫대요. 별 시답지 않은 소리 얘기를 다 듣겠네. 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하는 소리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 의사 말 듣지 마. 영 파이다. 뭐 숫기 없는 거 같고 병원은 무슨 씨. 저 당시에는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배부른 소리가 이거 약간 병이잖아요.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울증이다 그러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지금과는 완전 다른. 그 90년대는 좀 그랬잖아요. 정신과적 나약한 치료. 사람. 나약한 네. 사람. 야만의 시대였네. 뭐 근데 저 그림에 나온 VCR에 나오는 내용은 저건 조금 문제가 있는 남자의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박영구 선배님의 아버님도 엄한 아버지 아니셨어요? 아니 저런 거는 난 처음 저런 건 난 본 적이 되게 없는 것 같아. 친하게 지내셨던. 아니 아들이 저렇게 무서워하고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무심할 그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무심할 수 있는데 그치. 소아 우울증까지 유발할 저거는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걸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윽박지로 내가 남자 다 입장에서 붙였으면. 변호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아버지 입장을 편을 대변을 들어줘야 했으면 되는데 좋겠다고 그러는데 못 들겠어. 그러니까. 이거 편 들었다가 매장 당하실 수도 있어요. 네. 나 여기 너 이거 때는 거 아니야?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도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애가 저 정도면은 우리가 사실 영상으로 다 보진 못했지만 소아 우울증이면 그래도 저걸 와이프 탓을 하는 거지. 네가 문제네. 네가 아를 잘 봤으면 아가 저리 됐겠나?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이기적인지 모르지? 나도 이제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살면 우울할 낀데. 거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차려온나? 이혼해요 우리. 니 방금 뭐라 했노? 니 지금 이혼이라 했나? 그래요. 이혼해요 우리. 이게 씨. 아 애가 있는데도 이러니까 소아 우울증이 걸리는 거지. 석이는 학교 갔나? 예. 아 단디 챙기라 해. 예. 옛날엔 진짜 저런 집 많았어. 그 와이프 손찌검하고 못 살아. 그래서 옛날 요새는 안 나오는데 옛날엔 저 드라마 보면 계란으로 이게 문지르는 장면 맞아, 많이 맞아. 나왔잖아요. 맞아. 기억나? 요새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데 옛날에 그죠 맞아. 선배님 그쵸? 옛날에 다 이거였어. 아니면 고기 부치고 있거나. 맞아. 요즘엔 어떤 식으로 해결해요 멍을?
요새는 신고하죠. 아, 제가 맞나? 신고를 하지. 시대가 많이 계란 연기 해보셨나요? 이 계란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지. 그러니까 그게 멍이 잘 빠진데 계란이 계속 드라마 보면 그렇게 계란을 문지르고 있었어. 어떤 사람들은 예, 예. 계란 사갖고 들어와. 아, 미리 준비하고. 미안하다, 이거 미안. 그러니까 말은 미안하다 소리 하기 싫으니까 어. 계란 여기 있다. 야. 자기가 때리고 자기가 때리고 계란 내밀고 병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병주고 예. 약준다 이런 거. 어. 아니 사실 저희가 이게 좀 봤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맞고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옛날에는 뭐 남자는 하늘이고 뭐 여자는 땅이다 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조선시대 얘기 아니에요, 조선시대? 20년이 지났으면 이제 2010년대인데 이때는 많이 좀 없어졌을 때일 텐데 남자도 이제 힘이 빠졌을 테고. 사실은 저런 사례자 같은 경우가 어쨌든 황혼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좀 전까지 계속 황혼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황혼이혼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인한테는 아직 가부장제라는 인식이 많이 박혀 있는 상황이고 가부장제라는 게 집에서 부 아버지가 짱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짱이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가부장제. 아버지가 집에서 뭐 대장이라는 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은 아닌 거죠. 사실 그 가부장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런 의문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아버지 밥상이 따로였었어요. 옛날에는 소반에 이렇게 밥상을 다 들고 들어왔었는데 아버지 밥상은 따로였어요. 그럼 그래서 큰 아들하고만 같이 두리반 놓고 식구들이 많았으니까 쭉 둘러 앉잖아.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장남. 장자 아. 제일 큰 아들하고 같이 따로 겸상했지. 거기는 밥상 따로. 메뉴가 달랐어요. 선배님 어떠세요? 댁에서 파워가 어느 정도신지. 막강하죠. 뭘 그거는 물어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 것 뭘 같아. 물어봐? 뭘 물어봐요? 느낌으로 알 것 같아. 예.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예. 예. 네? 우리 민석이가요? 왜? 학교에서 무슨 일 생각나? 왜 없어졌어? 없어졌나 봐. 좋겠다. 가출한 거 아니에요? 학교 안 갔나? 애가 저러면 엄마가 그냥 얼마나 속이 탈까. 다행히 아기가 있네요. 놀이터에. 학교 안 간 거야, 그냥 뭐야? 학교 안 갔나 봐. 웬일이야. 저 애 때문에 큰일이네. 그러니까. 민석아, 엄마야. 배 아프다며. 괜찮아? 아프면 집에 와야지. 가기 싫어. 나 집에 가기 싫어. 아유, 저래서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럼. 어떻게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는 방법이 저것밖에 없는 거죠. 아, 출구인 거죠, 아이한테. 무조건 남편과 아이를 떼놔야겠다 생각한 저는 캐나다에 있는 언니 집으로 민석이를 보내자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가서 이모 말 잘 들어. 우는 아이를 보며 제 마음은 찢어졌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네. 그게 출구지 이제 저게 저 여자로서는 저 엄마로서는. 그렇게 아이를 보내는 대신 전 다시는 남편에게 이혼 소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 각서를 쓰고 저렇게 애를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각서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각서 내용 자체는 신분 관계를 구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각서를 썼다고 해서 이 사연자분께서 이혼을 소송 제기를 못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 이제 발목을 잡히시면
본인의 이제 불행만 계속 이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각서를 써도 이혼 소송을 제기는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제가 아는 김학래 씨 같은 경우에는 각서 수백 장 쓰셨는데 그 그 각서의 막 달인. 얘기해도 돼? 본인이 들고 나오셨어요 각서를. 그러셨어요. 각서의 달인이라고. 각달. 엄마는 잘했지. 우리 아들은? 엄마도 아들 보고 싶지. 그래, 한번 갈게. 네 아빠? 괜찮아.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지금 어두운 밤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는데? 아직 거기 설마 아직도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아 그때 20년 전의 멍이 아니 지금도 그런 생활이. 아직도 맞고 산다고? 그래. 이래야지 그럼. 알았어. 사랑해, 아들. 이거 봐. 내만 맞잖아. 이거 봐. 이게 버릇 못 고치잖아요. 아들 하나 잘 되기만 바라며 남편한테 맞고 산 지 20년. 어느 날 제 인생에 한 줄기 희망이 찾아들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별들이 뭐야? 마치 빨리 오라고 저에게 손짓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저기 교회 약간 사이비 같은데? 사연자분이 지금 뭔가 그쵸? 그쵸. 뭐, 무슨 교였죠? 팔성교? 금성미래교. 아 금성미. 금성- 금성미래교. 이게 옳지 않은 길을 냄새가- 냄새가 나요. 사이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예. 예. 이게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런 분들 꽤 있지 않아요? 약간 현실 도피성으로. 그럼요. 현실에서 도대체 이제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나갈 구멍을 찾다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이제 특정 뭐 사이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종교 단체에 가보면 그 아픔이 있는 것들에 대한 공감을 해주는 걸로 교인들을 공감을 모집하는 하지. 경우가 그치. 많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결말이 뻔하거든요. 이렇게 가다 맞아. 보면. 근데 그걸 알면 안 가겠어. 근데 모르니까 그래도 가는 거. 그럼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잖아요. 이렇게 진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삶이 너무 이렇게 박하면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당연하지. 막바지에 딱 도달하면 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그게 사람이 근데 그래. 왜 하필 저쪽으로 가셨어? 근데 제 친한 친구도 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인데 아유 나는 보이스피싱 절대 안 걸려 하는데 이 전화 받잖아요. 홀린 듯이 1,500만 원 보냈어요. 이게 그런다니까 사람이 네,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그치. 예,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면 이게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지점. 막바지에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 네. 돼. 그래서 왜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왜 저런 거 믿을 게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빠져서 믿지 않은데 그 상황에서 거기 한번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그 인식이 강한데 맞아요.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그 종교인 척을 하는 종교가 아닌 단체인 거죠. 사이비 종교에는 세뇌가 되면 통제를 강하게 하고 심지어는 보통 사이비 종교에서 그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단체에 계속 다니다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이걸 왜 빠지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다니다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 관계를 단절을 시킵니다. 가족들 욕을 그렇게 해요. 지금 이 사례도 비슷한데요. 이 사례도 남편이 어쨌든 잘못을 한 분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해서 맞아. 남편이랑 끊어내야 된다. 맞아. 지금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과의 단절을 모두 하잖아요. 네. 제가 어떤 분의 아내분이 이제 사이비에 빠졌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세뇌 당하다 보니까 남편을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랑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엄마도 약간 그런 거를 살짝 믿으신 적이 있었는데 장롱에서 뭔가 주전자에서 맨날 뭘 몰래 마시는 거예요. 그 알고 보면 그게 그 교주가 발닦은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 주고 사서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는 잠깐 그러다 약간 몰라가지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시긴 했는데 진짜 사람이 뭔가에 빠지면 그냥 믿게 되나 봐. 근데 결국은 그게 범죄로 이어지고 가족과의 단절로 이어지고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남편 때문에 이혼하려고 했던 초점이 아내의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면은 귀책 사유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갈 수 거기 있죠.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셨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일단 이 사연자 분의 내용을 보면 내면의 결핍이 너무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가정 내부에서 어떤 회복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그런 손을 잡고 싶으신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이단 종교는 그런 걸 또 캐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 여자분이 뭔가 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도움을 요청할 창구는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깊게 빠지고 또는 이제 불법 행위에 같이 가담하게 되면 본인만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이런 악화가 계속 되는 거죠. 악의 구렁텅이네. 그 종교 때문에 생기는 갈등 있잖아요. 이게 이혼 사유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종교 갈등을 사실 굉장히 크게 보면 가부장제, 거기 이제 제사 이런 것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제사 같은 유교 문화 아니면은 종교가 없다는 그 무종교 이런 것들도 다 종교 문제라고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종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예요. 정말 그 비율이 꽤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종교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종교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네.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네네. 저 종교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사실 이혼이 꼭 성립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 종교로 인해서 어떤 가사를 탕진한다든지 육아나 가사를 소홀히 해서 뭐 집에 가출을 해서 안 들어오신다든지 예를 들어 그 종교가 너무 좋아서 그 집 성촌에 막 가세요. 그래서 맞아, 이제 맞아. 연락이 끊기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부부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문제로 이제 이혼이 가능한 약간 거죠. 그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동안 왜 그 1999년에 저희 저 밀레니엄. 같이 일했던 방송국 PD가 지구 종말 온다고 아. 예수님 재림 뭐 이래서 맞아요, 맞아요. 전 재산을 휴거 팔고 때. 녹화도 미리 다 떠놓고 그리고 방송국 그만둔 사람 한 명이 그만뒀어? 그만뒀다고? 그만뒀어요. 전 재산 전 다 재산을 주고. 정리하고 녹화도 내가 천국 올라가고 나면은 피해 줄 수 있으니까 녹화를 미리 떠놓고 재산 다 팔고 사표 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더 즐겁게 더 라이브